85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모욕당했습니다. 꼰대력 대폭발, 이래서 시어머니랑 살면 안 돼. 6개월간 3천만 원. 할머니를 팔아번 돈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상품이 된 줄. 카메라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얼굴이 전 세계에 팔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8억.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화면 속 영자는 웃고 있었다. 주름진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지며 며느리의 질문에 뭐든 좋아요 하고 대답하는 그 순간 채팅창이 폭발했다. 키읔 시어머니 표정 실화냐. 저 미소 뒤에 뭔가 있어 보임. 나리님 고생 많으시네요 유유. 실시간 시청자 47,823명. 영자는 그 숫자를 몰랐다. 새벽 5시 30분. 영자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다. 아들 가족이 일어나기 전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도시락 3개를 준비했다. 재호 것, 나리 것, 손녀 지우 것. 할머니, 오늘은 계란말이 넣어주세요. 어제 저녁 지우가 한 말을 기억하며 영자는 계란을 풀었다.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소리, 기름 지글거리는 냄새. 익숙한 아침이었다. 6시 30분. 아들 재호가 일어났다. 엄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도시락 싸야지. 그냥 사 먹어도 되는데. 집에서 해먹는 게 건강에 좋아. 재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욕실로 들어갔다. 7시. 며느리 나리가 일어났다. 어머니, 제 옷 다림질해 주신 거예요? 응. 오늘 중요한 촬영 있다고 했잖아. 감사해요. 나리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어머니, 여기 좀 비켜주세요. 각도가 안 나와요. 거실 구석구석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들, 식탁 위 조명처럼 자연스럽게 놓인 촬영 장비들. 영자는 며느리가 예쁜 집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만 생각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자기 집 자랑하고 싶은 마음쯤이야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도 나린의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나린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영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는 매일 저렇게 카메라에 대고 혼잣말을 했다. 처음엔 이상했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그저 취미련이 했다. 오늘은 시어머니랑 함께 전 부치는 날이에요. 명절도 아닌데 웬 전이냐고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부쳐달라고 하셔서요. 영자는 멈칫했다. 갑자기. 자신은 그저 오늘 날씨도 좋은데 부침개 해먹으면 어떨까 했을 뿐인데. 하지만 며느리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가득했다. 영자도 따라 웃었다. 오후 내내 영자는 빨래를 개고 화장실을 닦고 저녁 준비를 했다. 등이 아팠지만 참았다.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 문제는 그날 저녁에 터졌다. 어머니, 제가 오늘 산 옷 어때요? 나리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거실로 나왔다. 영자는 솔직했다. 색깔이 좀 화려한 것 같은데? 내 나이면 차분한 색이. 순간 나리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그렇죠. 감사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영자는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 방문 앞까지 갔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나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 진짜. 시어머니 또 시작이네. 꼰대력 폭발. 내 옷에 왜 간섭이야 진짜? 매일 간섭에 잔소리에. 미치겠네 진짜. 영자의 심장이 철렁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나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아니, 여러분도 보셨죠? 저 표정 봤어요? 완전 내가 최고 이런 표정이잖아요. 아, 진짜 이래서 시어머니랑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절대 동거하지 마세요. 진심. 휴대폰 화면 속 실시간 방송은 꺼지지 않았다. 침실에 놓인 카메라가 모든 걸 담고 있었다. 그리고 채팅창은 이미 폭주하고 있었다. 헐, 방송 켜져 있는 거 모르시나 봐. 키읔 실수인 듯.
아니 근데 솔직히 시어머니 좀 그럼. 나리님 힘내세요 유유 진짜 대단하시다. 슈퍼챗 10만 원 쏩니다. 힘내세요. 시청자 수는 82,451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그리고 실시간 후원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슈퍼챗 5만 원. 슈퍼챗 10만 원. 슈퍼챗 3만 원.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며느리와 아들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그 어떤 설명도 없었다. 영자는 몰랐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일같이 수만 명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말 한마디가 댓글로 평가받고 잘리고 편집되고 소비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어머니 콘텐츠로 지난 6개월간 나리가 벌어들인 수익이 3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그날 밤 영자의 휴대폰에 한 통의 카카오톡이 도착했다. 엄마, 인터넷에 나왔던데 괜찮으세요? 딸 미선의 메시지였다. 그 아래엔 링크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눌렀다. 화면 속엔 자신이 있었다. 웃고 말하고 설거지하고 앞치마를 매만지는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그 옆에 달린 제목. 실시간 며느리 vs 시어머니 리얼 갈등. 이게 진짜 동거의 민낯. 조회수 124만 7,932. 영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껏 카메라 속에 살고 있었다. 할머니 인터넷에 나왔어요. 12살 손녀 지우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다. 화면엔 영자 자신이 있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모습, 거실에서 TV 보는 모습, 심지어 잠옷 차림으로 세수하러 가는 뒷모습까지. 이거 엄마 채널이에요. 구독자 85만 명이래요. 85만. 영자는 숫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85만 명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가 스크롤을 내리며 보여준 댓글들은 달랐다. 시어머니 표정 볼 때마다 소름. 저런 꼰대 시모 있으면 인생 지옥임. 나리님 진짜 성녀세요 유유저라면 못 참음. 키읔 시어머니 미민정. 영자의 손이 떨렸다. 한 줄 한 줄이 가슴에 박혔다. 자신은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언제부터 저런 사람이 된 걸까? 할머니 괜찮아요? 지우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엄마, 이거 뭐예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리를 불렀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던 나리가 고개를 들었다. 아, 그거요? 나리는 태연하게 웃었다. 방송사고예요, 어머니. 마이크가 안 꺼진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방송사고.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이었다. 85만 명이 본 자신의 모습이 수천 개의 조롱 댓글이. 그럼 다른 영상들은요? 제가 나온 영상이 이렇게 많던데. 어머니도 나오시는 거 아셨잖아요. 제가 촬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나갈 줄은. 구독자들이 좋아하시니까요. 어머니 나오시면 조회수가 잘 나와요. 나리의 얼굴엔 미안함이 없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영자는 아들을 쳐다봤다. 재호야, 너도 알았니? 엄마. 아들 재호가 한숨을 쉬었다. 나리가 그걸로 돈 버는 거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이건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나쁜 말도 아니고 그냥 일상 찍는 건데. 엄마 안 나오면 우리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요. 절반. 영자는 말을 잃었다. 자신은 돈이었다. 콘텐츠였다. 상품이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다. 떨리는 손으로 오늘도 나리네를 검색했다. 영상 목록이 끝없이 쏟아졌다. 시어머니 요리 간섭 레전드 키읔키읔. 리얼 고부 갈등. 이게 현실.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 일상. 영자는 하나하나 눌러봤다. 자신이 말한 것들이 잘려나갔다. 맥락은 사라졌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내가 해줄게라는 말 뒤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댓글은 더 잔인했다. 전형적인 꼰대 시어머니. 나리님 불상 속으로 얼마나 힘들까. 저 나이 되는 다 저래. 영자는 화면을 내려다봤다. 화면 속 자신은 계속 웃고 있었다.
모르는 채로. 바보처럼. 새벽 3시 영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작은 카메라들이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다. 저것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매일 매순간. 영자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들이 나를 찍었으니 이번엔 내가 남길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손녀에게 과일을 깎아주었다. 나리는 여전히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었고 재호는 출근 준비로 바빴다. 하지만 영자의 눈빛은 달랐다. 그날 오후 영자는 딸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선아, 휴대폰으로 영상 찍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래? 엄마, 갑자기 왜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을 내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복수가 아니었다. 복원이었다. 잘려나간 자신의 말들을, 사라진 맥락을, 지워진 감정들을 다시 채워 넣는 일. 85만 명이 본 자신이 아닌 진짜 자신을 보여주는 일. 영자는 결심했다. 카메라가 자신을 찍었다면 이번엔 자신이 카메라를 들 차례였다. 영자는 배우기 시작했다. 딸 미선이 알려준 대로 화면을 길게 누르면 캡처가 됐다. 영상을 재생하며 녹화 버튼을 누르면 저장됐다. 손가락이 뻣뻣했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 욕하는 장면 1. mp4. 며느리가 올린 영상 187개. 자신이 나온 영상만 골라 저장했다. 하나하나 날짜를 기록하고 파일명을 정리했다. 이상했다. 분노보다 차가운 집중이 먼저 왔다. 70년을 살며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기록하는 일. 감정을 지우고 사실만 남기는 작업. 조용한 사람의 반격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다. 정미야, 나 좀 봐줄래? 영자는 40년 지기 친구 정미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다. 평소엔 집 근처 공원 벤치에서 만났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어야 했다. 왜 이렇게 급해? 무슨 일이야? 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다. 정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너 나온 거야? 응.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정미는 영상을 끝까지 보고 휴대폰을 내려놨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영자야, 이건 명예훼손이야. 그냥 참지 마. 명예훼손? 내 조카가 변호사거든. 내가 연락해볼게. 이거 제대로 싸워야 해. 정미의 눈빛이 단단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흘 후 영자는 서울 강남의 한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다.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젊은 변호사 김지우는 영자가 가져온 증거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말했다. 촬영 동의를 받지 않았고 부정적 이미지로 편집되었으며 수익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특히 이 댓글들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이건 명백한 인격 침해입니다.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 삭제 명령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분께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형사처벌.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는 건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일단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소송 준비에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일어났다. 나오는 길에 손이 떨렸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영자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냈다. 재호 명의로 된 통장.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이 들어있었다. 영자는 은행 앱을 켰다. 정미가 알려준 대로 계좌이체 메뉴를 눌렀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새 통장. 오늘 만든 것이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다. 2,847만 원. 전부 이동 완료. 내 돈이니까. 영자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다음 날 영자는 부동산 앱을 켰다. 정미가 사는 아파트 근처 원룸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딱 맞았다.
영자는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작지만 깨끗했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었다. 여기 괜찮네. 저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방문 가능한가요? 답장은 금방 왔다. 네, 가능합니다. 몇 시에 오시겠어요? 영자는 시간을 정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후 손녀가 학교 간 사이. 아무도 모르게. 밤 11시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정리됐다. 1단계 증거 수집 완료. 2단계 법률 상담 완료. 3단계 재산 정리 완료. 4단계 이사 준비 중. 5단계 소송 제기 예정. 조용했다. 아무도 몰랐다. 나리는 여전히 매일 카메라 앞에서 웃었고 재호는 엄마 요즘 좀 조용하시네 라며 오히려 안심했다. 그들은 몰랐다.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 영자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마지막 줄을 적었다. 복수가 아니라 복원. 내 삶을 돌려받는 일.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다.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나리가 영자의 방문을 두드렸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뭐니? 인터넷에 어머니 얘기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나리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엔 영자의 얼굴이 크게 떠 있었다. 커뮤니티, SNS, 심지어 뉴스 댓글란까지. 꼰대 시어머니, 밈 등급, 나리 남편은 마마보이.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다. 이것 때문에 우리 채널이 난리예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삼으시려는 거 다 알아요. 정미 이모한테 들었어요. 영자는 침묵했다. 정미가 말했구나. 어머니. 나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슈되면 우리도 망해요. 협찬 끊기고 수입 없어지고. 그럼 이 집 유지 못해요. 재호 월급만으론 안 돼요. 그게 내 책임이니?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자는 거예요. 제가 사과할게요. 영상도 내릴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사과가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엄마, 그냥 삭제하면 되잖아요. 아들 재호가 저녁 식탁에 앉아 말했다. 영자는 국을 떠먹다 손을 멈췄다. 삭제한다고 끝나니? 끝나죠. 영상 내리면 사람들도 까먹어요. 엄마가 괜히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재호야, 나는 지금. 엄마는 요즘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인터넷이 원래 그래요. 며칠 지나면 다들 잊어요. 재호는 밥을 입에 넣으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나리 채널 덕에 우리 살림이 나아진 것도 있잖아요. 엄마도 혜택 받으셨고. 혜택? 용돈도 더 드리고 좋은 거 사드리고. 그것도 다 나리가 번 돈이에요. 영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들의 눈엔 자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문제였다. 변수였다. 해결해야 할 대상이었다. 엄마, 가족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가족.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다. 영자는 그날 밤 다시 휴대폰을 켰다. 나리가 약속대로 영상을 내렸는지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오늘도 나린의 채널 대신 다른 채널들이 먼저 보였다. 나린의 시어머니 민모음 키읔키읔키읔. 이 시대 꼰대 시어머니의 정석. 시모 레전드 티오피오. 클립으로 잘려 퍼져나갔다. 나리의 채널에서는 사라졌지만 이미 수십 개 채널에 복사되어 돌아다니고 있었다. 조회수는 수백만을 넘었다. 삭제는 의미가 없었다. 이미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갔다. 영자는 댓글을 읽었다. 키읔키읔키읔키읔키 시어머니 캐릭터 확실함. 나리 진짜 성녀다 저 시모 어떻게 참냐. 꼰대력 지린다 리으리응. 근데 밈으로는 웃김 키읔키읔. 밈. 자신은 이제 밈이었다. 웃음거리였다. 소비되는 콘텐츠였다. 다음 날 오후 나리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협찬 담당자님. 아, 네. 그 영상이요? 영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귀를 기울였다. 시청자 요청이 많다고요? 아, 그래서 다시 올리면 좋겠다고요? 나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근데 그게 시어머니가 좀 예민하셔서. 잠시 침묵. 조회수 보장되면 광고비도 2배로요? 아. 영자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알겠습니다. 다시 올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리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영상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영자는 그 순간을 봤다. 거실 소파에 앉은 나리가 방금 내렸던 그 영상을 다시 올리는 걸. 나리야. 나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언제? 지금 뭐 한 거니? 아, 이건. 나리는 변명하려 했지만 영자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소송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답장은 금방 왔다. 알겠습니다. 내일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내다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날 밤 영자는 메모장을 열고 적었다. 삭제가 답이 아니었다. 이미 퍼진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직접 말해야 한다. 삭제가 아니라 드러내야겠다. 복원이 아니었다. 드러냄이었다. 잘린 영상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편집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이야기를. 댓글로 소비되는 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영자는 딸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선아, 나도 유튜브 채널 만들고 싶어. 엄마, 갑자기 왜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야기를 직접 하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미선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진심이세요? 응. 도와줄래? 짧은 침묵 후 미선이 대답했다. 알았어요, 엄마. 주말에 갈게요. 영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다. 사적 영역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싸움의 무대도 바뀌어야 했다. 조용한 반격은 끝났다. 이제 세상을 향해 말할 시간이었다. 다들 앉아. 일요일 저녁 영자가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평소와 똑같은 메뉴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자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식탁 한가운데 놓았다. 먹기 전에 볼 게 있어. 뭔데요? 나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자는 휴대폰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 영자가 나타났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모습. 그리고 나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진짜. 시어머니 또 시작이네. 꼰대력 폭발. 내 옷에 왜 간섭이야, 진짜? 매일 간섭에 잔소리에. 미치겠네, 진짜. 식탁이 조용해졌다. 영자는 다음 영상을 틀었다. 편집된 자신의 모습.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만 남고 그 앞뒤 대화는 모두 잘려나간 영상. 그리고 댓글창. 키읔키읔키읔키읔 전형적인 꼰대 시어머니. 나리님 고생 많으시네요, 유유. 저런 시모 진짜 최악. 영자는 영상을 멈추고 가족들을 차례로 쳐다봤다. 이게 내 얼굴이야. 전 세계가 본 내 표정이지. 어머니. 85만 명이 봤어.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꼰대로만 기억하지. 나리는 고개를 숙였다. 재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의도는 아니었어요. 나리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냥 콘텐츠였어요. 구독자들이 좋아하니까.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쁘게 찍으려던 건 아니에요. 콘텐츠. 영자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내가 너희한테 콘텐츠였구나.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 동의도 없이 찍고 편집하고 돈 벌고. 그게 콘텐츠 아니면 뭐야? 나리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 재호가 끼어들었다. 근데 이제 영상도 내렸고 나리도 반성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만. 그만. 영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재호야, 넌 내가 참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70년을 참으면서 살았어. 시집 와서도 참고, 아이 키우면서도 참고, 남편 보내고도 참았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단단한 결심이었다. 영자는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냈다. 이게 뭐예요? 나리가 물었다. 이건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이야.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다. 나리의 얼굴이 하얘졌다.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무단 촬영 및 배포.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통보야. 어머니. 그리고 이건. 영자는 2번째 서류를 꺼냈다. 내 재산 정리 서류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호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재산이요? 뭐가 있었어요? 너희 아빠가 내 이름으로 사둔 아파트 2채. 하나는 강남, 하나는 분당. 오래돼서 잊고 있었는데 정리하면서 찾았지. 영자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강남 아파트는 6억에 팔았고 분당 아파트는 전세 놓고 보증금 2억 받았어.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랑 내 노령연금 모아둔 것까지 합치면. 영자는 잠시 멈췄다. 총 8억이야. 식탁이 얼어붙었다. 8억?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다 내 명이야. 너희 아빠가 영자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세금도 덜 내고 좋다며 내 이름으로 해뒀거든. 나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돈으로.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갈 거야. 엄마, 농담이죠?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농담 아니야. 이미 강릉에 집 샀어. 바닷가 근처 오래된 주택. 리모델링해서 찻집 할 거야.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나리가 울먹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채널도 접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나리야. 영자는 며느리를 차분히 바라봤다. 넌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제 그 영상 다시 올렸지? 나리는 얼어붙었다. 협찬사에서 요청했다며. 광고비 2배 준다고. 다 들었어.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생활비가. 그래, 어쩔 수 없었겠지. 너희한텐 돈이 중요하니까. 영자는 일어서며 말했다. 근데 나한텐 존엄이 더 중요해. 영자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오래된 옷들, 사진첩, 남편의 유품. 하나씩 가방에 넣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문 열어봐요. 재호의 목소리였다. 할 말 없어. 엄마, 제발. 이러지 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 고칠게요. 영자는 짐을 싸다 멈췄다. 재호야. 네, 엄마. 넌 언제부터 날 문제로만 봤니? 나는 내 엄마야. 콘텐츠가 아니고 방해물도 아니고. 그냥 엄마야. 문 너머로 재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엄마한테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미안한 거니? 돈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재호야, 미안하면 이제라도 내 편이 되죠. 나리 편이 아니라. 침묵. 영자는 다시 짐을 쌌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영자는 마지막 짐을 챙기며 거실을 둘러봤다. 10년을 살았던 집. 아들 가족과 함께했던 공간. 하지만 이제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촬영장이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출연자였다. 영자는 거실 구석에 설치된 카메라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이 집의 피사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살 거야.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다. 밖은 어두웠지만 영자의 눈빛은 밝았다. 권력은 역전되었다. 침묵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남은 건 세상을 향해 진실을 말하는 일뿐이었다. 시어머니 무단 촬영 논란 초상권 침해 소송 제기. 기사 제목이 포털 메인에 떴다. 영자는 새 집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대박 며느리 진짜 악질이네. 이게 요즘 유튜버 수준 키읔키읔. 시어머니 불쌍하다 진짜. 나리 채널 구독 취소했음. 영자는 스크롤을 내렸다. 처음엔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며느리를 공격하고 있었다.
방향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똑같았다. 누군가를 소비하는 구조. 어머니 때문에 다 망했어요. 나리의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협찬 전부 취소됐어요. 브랜드들이 연락 끊었고 광고주들은 계약 해지한대요. 저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영자는 침묵했다. 채널에 악성 댓글이 하루에 수천 개씩 달려요. 사람 팔아먹은 년 악질 며느리.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였어요? 나리야. 네. 넌 내가 그 댓글들 받을 땐 뭐했니? 나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사람이야. 넌 그때 알았어야지. 영자는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재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회사에서 난리예요. 제 가족사가 기사나면서 회사 이미지 손상됐대요. 인사팀에서 불렀어요. 어떡하죠?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떨리고 무너지고 절망하는 목소리. 자신이 원했던 게 이거였나? 영자는 그날 밤 다시 인터넷을 켰다. 기사는 계속 쏟아졌다. 하지만 내용은 점점 이상해졌다. 시어머니 피해자 코스프레. 진실은 따로 있다. 며느리도 불상심호에 과한 복수. 법적 대응까지 간 고부 갈등. 누가 진짜 피해자? 영자의 이야기가 다시 편집되기 시작했다. 불쌍한 시어머니에서 과한 복수를 한 노인으로. 프레임이 바뀌었다. 댓글도 달라졌다. 솔직히 며느리도 좀 불쌍함. 요즘 노인들 법 악용하는 거 많음. 시어머니도 좀 과한 듯. 둘 다 피해자 코스프레 기억. 영자는 화면을 끄려다 말았다. 그리고 유튜브를 켰다. 시모 vs 며느리 진실 공방전. 고부 갈등 레전드, 반전 있음. 나리 몰락 과정 정리. 새로운 채널들이 자신과 나리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고 있었다. 조회수는 수백만. 광고는 영상 중간중간 끼어들었다. 영자는 무릎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복수가 복원이 아니구나. 창밖을 봤다. 어두웠다. 자신은 나리를 벌하고 싶었다. 진실을 드러내고 싶었다. 잘린 영상이 아닌 전체 맥락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다. 세상은 여전히 조회수로 사람을 봤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누가 더 자극적인지, 누가 더 클릭을 유도하는지만 중요했다. 영자는 피해자였다가 이제는 복수하는 노인이 되었다. 며느리는 가해자였다가 이제는 몰락한 유튜버가 되었다. 둘 다 여전히 소비되고 있었다. 영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송 취하하고 싶어요. 네. 왜요? 지금 유리하게 가고 있는데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영자는 한참을 침묵했다. 제가 다시 저로 돌아가는 게요.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합의로 전환할까요? 아니요. 그냥 취하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럼 손해배상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진심이세요? 네.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남편과 찍은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는 행복했다. 카메라가 자신을 지켜줬다. 기억을 남겨줬다. 하지만 이제 카메라는 다른 의미였다. 감시였고 소비였고 폭력이었다. 영자는 사진첩을 덮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영자는 알았다. 어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전의 고요였다는 것을. 이제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영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복원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진짜 복원. 세상이 아닌 자기 자신의. 손님, 어서 오세요. 영자는 찻잔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강릉 바닷가 골목,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작은 찻집. 간판엔 단촐하게 적혀 있었다. 조용한 사람.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렸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하루 서너 명.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중년 여성 손님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혼자 하세요? 네. 대단하시다. 나이 드셔서 새로 시작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영자는 찻잔에 물을 따르며 대답했다. 늦은 게 아니라 제때였어요. 3개월이 지났다. 찻집은 조용히 자리 잡았다. 단골도 생겼다. 아침마다 산책 나온 노부부, 책 읽으러 오는 대학생, 혼자 생각 정리하러 오는 직장인. 그들은 영자를 몰랐다. 나린의 시어머니도 소송건 노인도 아닌 그냥 찻집 사장님으로만 알았다. 그게 좋았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어서 오세. 영자는 말을 멈췄다. 나리와 재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 나리의 눈이 부서 있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들어와. 영자는 문을 열었다.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다. 영자는 차를 내왔다. 나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알아. 채널 닫았어요. 영상 전부 내렸고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래. 어머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전 어머니를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제일 미안해요. 나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 영상으로 돈을 번 게 제일 미안해요. 영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나리야. 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안 만들어져. 나리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어머니. 넌 나를 잃을 뻔했어. 나도 너희를 잃을 뻔했고.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근데 이제 알았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는 게 중요하다는 걸. 너희가 남았으면 좋겠어. 내 곁에. 재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엄마. 재호야, 넌 그때 내 편이 안 됐지. 죄송해요, 엄마. 이제라도 내 편 돼줄래? 재호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다. 나리는 방송을 시작한 이유를, 재호는 중간에서 갈등했던 마음을, 영자는 카메라 속에 갇혀있던 날들을 이야기했다. 해가 지고 찻집에 노을이 들었다. 어머니. 나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방송국 PD가 연락 왔어요. 공개 사과 방송하고 싶대요. 제대로 된 사과를요. 그래. 어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 하자. 정말요? 응. 그게 마지막이야. 그 뒤론 우리 이야기 다시는 방송 안 해.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2주 후 공개 사과 방송이 진행됐다. 나리는 카메라 앞에 앉아 또박또박 말했다. 시어머니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동의 없이 방송했습니다. 편집으로 왜곡했고 그걸로 수익을 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영자는 옆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앞으로 채널은 영구 폐쇄합니다. 다시는 가족을 콘텐츠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방송이 끝났다. 댓글은 여전히 쏟아졌지만 영자는 보지 않았다.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찻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간판을 올려다 봤다. 조용한 사람.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걸 세상은 이제 알았다. 하지만 영자는 알았다. 조용한 사람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법이 아니라 품격으로 이기는 것을. 아침 햇살이 찻집 창문을 비췄다. 영자는 천천히 창문을 닦았다. 물수건으로 유리를 문질렀다. 바닷바람에 묻은 소금기가 하얗게 남아있었다. 사장님, 오늘도 열심히시네요. 산책 나온 단골 할머니가 인사했다. 날씨가 좋아서요. 창문 너무 자주 닦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닦으셨잖아요. 영자는 웃었다. 매일 닦아도 매일 더러워져요.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다시 닦을 수 있으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영자는 계속 창문을 닦았다. 깨끗해진 유리 너머로 바다가 선명하게 보였다. 오후 우체부가 찾아왔다. 우편물이요. 엽서 한 장이었다. 손녀 지우가 보낸 것이었다. 영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엽서를 읽었다. 할머니, 제주도 수학여행 왔어요. 바다가 정말 예뻐요. 할머니 생각났어요.
이제 카메라 없어도 할머니 웃는 거 알아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지우. 영자는 엽서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고마워서였다. 저녁 영자는 찻집 문을 닫고 바닷가로 나갔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반복되는 리듬. 끝없는 순환. 영자는 모래밭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한때 자신은 카메라 속에 갇혀 있었다. 프레임 안에서만 존재했다. 누군가가 정한 각도, 누군가가 선택한 순간 속에서만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프레임 밖으로 나왔다. 영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딸 미선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 찻집 대박 나던데요? 인스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근데 엄마 얼굴은 안 나오고 손만 나오네요. 영자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이제 내 얼굴은 내가 고른 빛 아래서만 찍힐 거야. 밤이 되었다. 영자는 찻집 2층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조용했다. 카메라도 없었고 빨간불도 없었고 클릭 소리도 없었다. 그저 파도 소리만 들렸다. 영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프레임 밖에서 나는 드디어 나를 살았다. 더 이상 피사체가 아닌 주인으로서.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찻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찻잔을 꺼내고 간판에 먼지를 털었다. 조용한 사람. 영자는 간판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조용하다고 약한 게 아니야. 조용한 사람이 가장 강해. 그리고 문을 열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카메라 없는, 프레임 없는, 오직 자신만의 하루가. 영자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누가 찍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행복해서 웃는 얼굴. 바다가 반짝였다. 영자의 삶도 반짝였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삶의.